자,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는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뭐 백금이라든지 팔라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뿐만이 아니라 로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이 원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원래는 이제 그 지금 쓰이는 백금이나 팔라듐 이전에 네네. 원래 처음에는 이 촉매제로는 로듐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로듐이 굉장히 희귀한 원소이다 보니까 네. 너무 비싸서 상용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다른 백금족 원소들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백금과? 예, 네. 백금하고 팔라듐이 가장 이제 그나마 많은 원소이기 때문에 이들이 네네. 이제 귀금속에서 산업 금속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백금과 팔라듐을 네. 어디에서 누군가 사용을 했으니까 이게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지금까지는 귀금속류로 해가지고 했었고 특히 이제 백금보다는 팔라듐이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한 4배 네네. 그 정도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듐을 가지고 했을 땐 처음에는 이 로듐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질산 화합물을 촉매제로 바꾸는 역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 원소였는데 네네. 문제는 뭐였냐면 얘가 너무 희귀한 데다 비싸다 아.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꾸 쓰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같은 백금족 원소인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쓰이는 팔라듐을 가지고서 먼저 이 휘발유에 쓰고 그 다음에 이 백금은 디젤 자동차에다가 이제 쓴 거예요. 네네. 네, 그랬는데 이번에 몇 년 전에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일단 네. 백금의 수요는 약간 주춤해지고 오히려 이제 가스차 이제 휘발유 차가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더 팔라듐 값이 더 뛰게 된 거죠. 그게 1년 전쯤에 있었던 팔라듐의 급등이 그 이유 때문이었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팔라듐, 백금, 이게 이제 그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예. 사용이 되는 원소다 보니까 자동차 특히 이제 뭐 디젤게이트 터지고 나서 휘발유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팔라듐가 급등했던 거는 이해가 됩니다. 예.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저도 이 외신을 통해서 봤는데 요즘에 그 로듐이 예.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다시 누군가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비싼 것을. 예, 이 네. 비싼 거를 써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아,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백금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뭐라 그럴까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촉매제를 더 강하게 써야 될 때 그때 로듐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팔라듐이라든가 백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충분히 그 뭐 환경 기준치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촉매를 쓸 수 있는 데 비해서 네. 원래 썼던 이 로듐은 그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 촉매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혹은 이제 앞으로는 더 이 그 기존에 쓰던 팔라듐이나 백금보다는 더 강한 촉매제를 통해 가지고서 그 더 미세먼지 질산화물을 네네. 저감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로듐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거를 더 많이 쓰게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로듐이 그걸 쓰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사실 이 로듐이라는 게 한 10년, 11년 전 2008년도 당시에 보면 이제 그때 1,800달러, 그러니까 온스 31g 정도에 1,800달러까지 갔던 게 최고점이었습니다. 온스는 우리가 금에 사용하는 단위인 온스와 예, 트로이언스 정확히 네네. 트로이언스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온스가 27.84g 뭐 이 정도 되는데 네네. 트로이언스는 31.09g 그 정도 돼요. 로듐은 그 온스를 쓰는 거고. 예,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귀금속류는 다 트로이언스를 쓰는데 온스당 1,800달러입니다. 108,000원 아니고. 네네. 예, 이제 1,800달러를 찍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고서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나가지고 백금과 팔라듐을 썼군요. 네. 썼다는 얘기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갑자기 이게 다시 급등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 지금까지 쓰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뭐라 그래 산업용으로는 그렇게 희소화해가지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네네, 거죠. 네.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 얘가 갑자기 뛰었다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다시 사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까지 써야 될 곳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따져보면은 네. 현재 이제 그 가장 대기가 안 좋은 곳을 골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대기가 안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자동차에다가 쓰게 됐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저는.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도 그 외신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로듐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소비가 된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로듐 자체가 원체 그 희소하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가격이 5배 정도 뛰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스팟 지수로도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요거도 이제 역시 요거 이제 존슨 매티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네. 전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나오는 것들 좀 종합한 겁니다. 그랬을 때 스팟으로 했을 때 로듐, 스팟 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지수거든요. 네네. 그 지수로 봤을 때 로듐이 150% 정도 지금 뛰어오른 모습을 보고 있고,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로듐이죠. 로듐이죠. 예, 네. 요 하늘색이 그거고, 나머지는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팔라듐, 그 다음에 원유, 그 다음에 니켈, 뭐 그 다음에 쌀, 커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급등했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제일 작은 커피도 아무리 못해도 한 26에서 7% 정도 상승한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 로듐이 따로 쓰이는 부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산화물에 대한 촉매이다 보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그 어떤 연구가 벌어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걸 다시 쓰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추정해 보건대 공기가 가장 안 좋은 지역에서 이 로듐을 강력한 정화제 촉매제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공기가 안 좋은 지역에서 사용할 것 같고 어딘지를 추산해 보면 한 약 중국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얘기네요. 중국에서 자동차에 로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 예. 아직 확실하게 뭔가 나온 건 없나 보네요. 지금 현재 그 외신상에서도 추정치만 나오고 있고, 네네. 현재 이제 그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존슨 매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거의 다 쥐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상 채굴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제 희소 그 원소인 레듐이라든가 백금족인 뭐 오스뮴, 이리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로 봤을 때는 일단 중국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거는 일단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디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 네. 때문에 가격은 올랐는데 그러면 이 로듐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을 할 수 있다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 네. 이 가격은 가라앉는 거고 네. 생산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이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고공행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로듐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로듐 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 남아공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선 보시게 되면은 그 대부분의 경우 그 이제 그 지금 현재 일단 수요를 먼저 보실게요. 수요를 보시게 되면은 1년 동안 했을 때 한 100만 온스 그러니까 한 31톤 정도밖에는 소요가 없는 상품이에요. 지금 현재 네네. 원래로는. 근데 이 생산량 자체가 되게 작은 데 비해서 그 가격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놀라는 거죠. 네. 이제 여기 보시면 백금 같은 경우 이제 한 800만 온스니까 그럼 한 240톤 정도가 수요가 있고, 네네. 이게 이제 그 디젤 자동차라든가 이런데 혹은 이제 기금속류로 가는 거. 그다음 팔라듐이 약간 더 붙어죠. 한 1000만 온스 정도.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310톤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런 이런 굉장히 작은 이제 수요 자체는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에 들어간 양이 또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생산되는 걸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될 텐데 다음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그 러시아하고 남아공하고 짐바브웨 세 군데에서 생산이 됩니다. 네. 근데 이 100만 그 온스 중에서 60만 온스 이상이 지금 남아공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 남아공 쪽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전력 때문에 지난번에 그 백금 생산이 중단이 되고 그 네네. 광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로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듐이 어디서 추출이 되냐면 니켈 광산에서 추출이 되는데 네. 니켈 광에서 백금하고 같이 나오는 게 또 로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니켈의 특징이 뭐냐면은 백금족 원소들을 상당히 부산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정련을 하다 보면은 이 귀금속류가 이제 부산물로 해가지고 오히려 돈이 더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때문에도 이제 니켈 광산이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그 광업 회사들이 좋아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력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산량이 더 줄어들면은 로디움 값은 더 뛸 거고 네. 관련한 주식들은 또 역시 또 같이 뛰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로듐은 사실 선물 상품으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로듐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뭐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기업을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매티 존스라는 회사는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거는 이제 영국 시장, 영국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이제 미국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비철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잠깐 말씀드렸듯이 리튬이라든가 뭐 몇 가지 중요한 그 핵심 산업에 들어가는 전략 원소들 같은 경우는 네네. 일반적으로 상장이 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ETF로만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외에서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거래한다라는 게 진짜 돈 되는 특징이라는 거죠. 것들은.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듐의 그 가격 급등을 설명하신 이유는 네. 이렇게 로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는 분명 물론 로듐이 가장 큰 수요가 있는 거겠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백금과 팔라듐의 수요도 그만큼 분명 따라간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백금하고 팔라듐이 결국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예. 특히나 지금 같이 이제 그 IMO 2020이라든가 물론 이거는 여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황화물에 대한 얘기지만은 앞으로 더 강력한 그 환경 규제가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 촉매제에 대한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그 모든 원소들은 더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렇다면 그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백금과 그러니까 플래티넘과 예. 팔라듐의 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백금하고 팔라듐은 금년에도 이제 더 많은 수요가 오히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아무리 높아 보이더라도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올 초에 지금 3월물하고 4월물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백금 같은 경우는 4월물이 지금 거의 $1,000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팔라듐 같은 경우는 2,123불에 지금 지금 그 상태에서 마감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최고점이 언제였냐면 2,300불이 최고점이었는데 네.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백금이 더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네. 또 이제 그 증거금 같은 걸로 봤을 때도 일단 백금 쪽이 좀 더 낫기 때문에 네. 여튼 앞으로는 백금 쪽으로 좀 더 해가지고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걸로 보입니다. 플래티넘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저희는 2부에서 더 많은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